예, 여러분, 정치화법 2학기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교과서를 먼저 좀 띄워놨어요. 이 교과서는 몇 페이지죠, 이게? 어, 여러분, 제가 이러고 있는 동안 교과서 빨리 갖고 오세요. 이러고 있는 동안. 이게 몇 페이지냐면, 민법. 예, 교과서 113쪽입니다. 오늘 교과서 내용을 조금 다룰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내용 조금 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해서 이제 교과서를 잠깐 같이 볼 겁니다. 어,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민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할 거예요. 민법의 기본 원리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우리 프린트를 보면 이제 여기인데 프린트를 보면 여기인데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까지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딱 민법의 의의와 기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일단 가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 113페이지 보시면 활동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자, 이럴 때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걸 읽으면서 이런 놈은 안 됩니다. 진짜 이런 놈의 새끼들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우선 그 얘기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예, 남자친구 이런 놈 만나면 안 돼요. 남자들도 남학생들 여자친구 이런 여자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이거 생 양아치들이지 이게. 자, 봅시다. 사건 1. 자, 민수는 대학교 등록금이 부족하여 여자친구인 혜정이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 졸업한 후 취직을 해서 갚기로 하였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민수는 돈을 갚을 수 없었다. 기한이 지나도 민수가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난 혜정이는 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 이게 사건 1이에요. 뭐 어쨌든 좀 그나마 사건 2에 비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래도 이런 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자, 사건 2. 민수는 사업을 한다며 여자친구인 혜정이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민수는 처음부터 사업이 아니라 차를 사고 싶어서 돈을 빌린 것이었고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다. 기한이 지나도 민수가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난 혜정이는 고소를 하기로 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사건 1하고 사건 2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민법의 영역이고요. 하나는 공법의 영역이에요. 우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는 사법이고 하나는 공법이고요. 사법 중에서도 민법, 그 다음에 공법 중에서도 이건 형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단 생각해봐요.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이 사건 2에 있는 민수는 이거 쓰레기죠, 이거. 이건 쓰레기예요, 이런 새끼들은. 자, 우선, 그러니까 사건 2에 있는 민수는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기망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지 않을 거를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이러면 사기입니다. 이러면 민수는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돈을 안 갚았죠. 갚았으면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그 정도는 갚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마 얘는 사건 2의 민수는 아마 처음부터 차 사고 싶은데 사업한다고 빌렸고 그 다음에 아마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이놈의 집주는. 그래서 사기예요.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한 게 사기죠. 그래서 혜정이가 고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를 해요. 고소를 어디다 해요? 고소를 경찰 혹은 검찰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소가 있고 고발이 있는데요. 요거 일단 코가 갑자기 간지럽네. 요거 일단
조금만 구분하고 갑시다. 옛날에 한번 구분한 것 같기도 한데, 자, 고소 있고요. 고발 있어요, 고발. 고소와 고발은 사실은 똑같은 건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면, 고소는 사건의 당사자가, 고발은 제3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민수가 혜정이한테 사기를 쳤어. 그래서 혜정이가 직접 민수를 이놈 사기꾼이에요 라고 하면 고소가 되는 거고요. 혜정이가 아니라 혜정이 친구인 누가 다른 사람이 제3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민수 이놈이 사기치고 있어 혜정이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민수가 사기칩니다. 이거 잡아서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면 고발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일단 고소와 고발. 우리 비슷한데 조금 다른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고소와 고발도 있고 보상이냐 배상이냐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보상이냐 배상이냐 그런 차이도 있고 법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용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애들이 좀 나와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요거는 공법의 영역이고 거기에서도 어떤 형법 범죄를 다루는 건 형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영역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는 민수 좀 찌질하네요. 여기는 그냥 사기꾼은 아니지만 찌질해요. 대학교 등록금이 부족했어. 학자금 대출도 있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 제 기억에 첫 학기 등록금만 집에서 받고 그 이후는 아마 거의 다 제가 특히 특히 군대 갔다 와서는 다 제가 등록금 다 냈던 것 같아요. 학자금 대출 대학교 학자금 대출 받는데 7년 걸렸어요. 7년 7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거 7년 끝냈더니 여담인데 7년 끝냈더니 끝났는데 대학원 간다고 또 대학원 가가지고 대학원 학자금 또 갚았어요. 학자금 대출 또 받아가지고 이러면 이게 등록금 대출 받으면 되지. 학자금 대출 요즘에 정부에서 해준 학자금 대출 얼마나 좋은데 그거를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여자친구가 혜정이한테 1,000만 원을 빌려. 아우 등록금도 엄청 비싸네. 아무튼 혜정이한테 빌렸어요. 아마 얘는 갚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취직을 못해. 취직하고 갚기로 했는데 취직을 못했어. 돈을 못 갚어. 이 혜정이가 고소한 게 아니라 채무 이행을 청구했어요. 채무 이행을. 그러니까 뭐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한 게 아니에요. 야 빨리 갚어. 너 안 갚으면 네 재산을 압류할 거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 안 갚, 빨간 딱지 붙이겠다고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빨간 딱지 붙일 거. 너 돈 언제까지 안 갚으면 우선 갚을 때까지 매월 법정 최고 이자율을 때리고 법정 최고 이자율 굉장히 비쌉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때리고 그래도 안 갚으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빨간 딱지 붙여서 그거를 압류하고 그래도 못 갚으면 그 압류한 재산을 처분할 거야. 라고 한 게 이 채무이행 청구입니다. 이거는 사법 영역에서 얇은 거거든요. 영역에서 이거는 민법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일단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남자친구 이런 여자친구 사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 꺼달라는 남자친구 돈 꺼달라는 여자친구 사귀면 안 돼요. 사귀고 있는데 돈 꺼달라면 바로 헤어지세요. 진짜 이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요? 좀 뛰어갔어요 옛날 여자친구 있던 시절에. 그러고 보니 학생한테도 한번 뜯겼구나. 아유 졸업생한테도 한번 뜯겼어요. 참 네. 뭐, 그까짓 거면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사람이 아깝잖아요. 사람. 아무튼 이런 남자친구 이런 여자친구는 사귀지 마시고 돈 꺼달라 그러면 바로
원래 채무관계는 돈관계는 가족끼리도 안 하는 겁니다 원래. 자, 우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교과서 민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113페이지 민법의 의미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대충 했습니다. 아니, 예, 아니다. 예, 대충 했는데 오늘 또 하긴 해야 되겠네요. 여기부터 가야 되겠네. 이거 하고 교과서로 갑시다. 자, 프린트 먼저 조금 보고 교과서로 갈게요. 자, 프린트. 오늘 자, 민법의 의미와 기능. 오늘 어디까지 한다고요? 오늘 어디까지 한다고요? 여기까지 한다고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민법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죠. 민법의 의미. 자,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를, 원래 법은 다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을, 절차법이 아닌 일반 법들은 다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자, 개인 그 권리와 의무를 누구 사이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만약에 개인과 국가 또는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뭐 아무튼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면 공법인 거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 사법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로 가면 민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굳이 뭐 사인과 개인 이런 걸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법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회계사 공부, 세무사 공부, 또는 뭐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거나 뭐 행정사를 공부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걸 구분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서는 뭐 굳이 그 정도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자,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다. 그리고 그 법률 관계는 사보다 권리와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의 규율 대상을 보시면, 민법은 그러니까 사법 안에는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어, 사법 안에 민법은 일반법이고 상법은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상행위에 관련된 것만 다루는 게 상법이에요. 아무튼 자, 그럼 민법은 누구를 주로 다루느냐? 주로 재산 관계. 사실 그렇잖아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뭐 다툼이 일어날 권리 관계가 뭐 있겠어요? 재산 얘기죠. 돈 걸려 있는 거죠. 재산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규율합니다. 어, 프린트 다시 올려줄게요. 나 학습지에 프린트 올려놨었는데 여기 전빈이 됐네. 전반. 학습지 다시 올려줄게요. 여러분들은 다시 올려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냥 받으세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때는 다시 올린 게 다운받아지겠죠. 자, 재산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계.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고, 재산권의 종류, 계약의 종류, 계약의 내용, 계약 위반 시에 어떻게 배상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인 거고요. 이거 굳이 사례로 얘기하자면, 스마트론, 스마트폰, 오늘 왜 이렇게 오탈자가 많지? 네, 스마트폰 구입하였다.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다 민법입니다. 다 재산 관계의 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을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은행은 을의 주택에,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근저당 이런 거 배우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건
담보로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집에 사시는데 그 집이 대부분 자기 집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 집이 아니고 은행 집인 케이스 많아요. 은행에 대출 받아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아서 또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일정 부분 은행에게 계속 대출금을 갚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대한민국 주택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있는 집에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집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뭔지에 대해서는 부모님한테 여쭤보셔도 부모님이 잘 아세요. 이거는 집을 꼭 집에만 근저당을 잡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근저당이 잡혔다는 건 그것을 그 물건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 담보를 뺏어가지고 팔아서 돈을 회수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 관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것들. 가족 관계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친족 관계와 상속 관계입니다. 친족 관계와 상속 관계. 그래서 혼인, 이혼, 상속, 유언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병과 정이 혼인했다 이런 거. 무가 유언 없이 사망하자. 유언 없이 사망하면 법정 상속, 법으로 정해진 그 상속이 개시됩니다. 개시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사례가 되겠죠. 자, 민법의 기능 보도록 하죠. 민법의 기능. 자, 민법은 우선 재산 관계를 규율합니다. 재산권의 개념, 대상, 그 다음에 계약 관계,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이 오고 가고 하는 건 다 결국 뭐겠어요? 경제 활동에 관련된 얘기겠죠.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의 경제 활동을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족관계를 규율해줍니다. 출생, 혼인, 입양, 유언, 상속, 친족의 구성,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출생. 출생은 언제부터 출생일까요?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일까? 엄마 뱃속에 요만하게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일까? 아니면 거기에서 애가 요만하게 시작해서 여기서 이게 심장이 만들어서 뚱뚱뚱뚱 뛰기 시작하면 사람일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통이 좀 나오고 조그맣게 이제 엄지발가락 손가락 이렇게 만들어서 아시죠? 뭔지. 그러면 사람일까? 탯줄을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을 아직 안 끊었어. 사람일까? 아니면 머리만 나왔어. 사람일까?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해요. 법으로 그런 것도 다 정해놨어요. 법으로도. 언제부터 출생인지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약간 상속 관계랑 일반적인 관계에서 조금 차이는 나는데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어느 건지 언제부터 사람인지는 한번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답은 나중에 기회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혼인. 옛날 무슨 드라마 같은 거 옛날 드라마 보면 뭐 이렇게 어, 조선시대 때 장독대 가가지고 사랑하는 남녀가 저녁 때 이렇게 정한수라고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 하나 떠놓고 맞절하고 햇님 달님 뭐 저희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결혼일까? 그러면 결혼일까요? 같이 살면 결혼일까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 그 내연 관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내연 관계 내연 관계 내연 관계는 결혼한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내연 관계라면 어,
법률적으로는 어떤 제약이 있고 어떤 권리가 인정받을까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내연관계라는 표현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언론에서 좀 나쁘게 표현해서 그렇지, 약간 바람 필 때 쓰는 표현처럼 써서 그렇지, 내연관계라는 표현은 그렇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면 법률적인 표현은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연관계는 사실혼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사실혼 관계는 상속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에서 법률혼, 그러니까 진짜로 결혼한 거죠. 법률적으로 결혼하는 거. 법률혼하고 거의 차이 없이 법률 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가족이 꼭 혼인과 출생으로만 생겨나는 건 아니죠. 입양으로도 가족은 탄생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입양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또 상속은 어떤 순서대로 가느냐. 그럼 상속 되게 중요합니다. 상속. 왜냐하면 상속 돈이 왔다 갔다 그래요. 상속에는. 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일상법의 일반 원칙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자, 일상법들의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해요. 특히 중요한 거, 요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요거 아주 민법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원칙이죠, 이거는. 이런 원칙 등 아주 일반적인 그 법률 원칙들,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법률 원칙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민법의 기능이 민법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로 조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40, 교과서 114쪽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14쪽 보면 이제 민법의 기능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굳이 왜 이 민법의 기능 페이지를 왜 또 펼쳐놨느냐 하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용어들이 있어서 이런 용어들을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민법은요, 다른 공법 영역하고 달라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줘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민법 영역에서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뭐 어떤 계약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다 빠그러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갑과 을 사이가 관계가 되게 좋아서 서로 간에 막 믿고 뭐 계약을 추진하고 그리고 같이 뭐 사업해 볼까 뭐 막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막 그러다가 이게 중간에 애매하게 빠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야, 너 때문에 내가 뭐 손해가 났잖아.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갑이, 야, 너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났잖아. 너 이거 돈 내놔. 손해배상 해줘. 그랬더니 을이, 야, 그게 왜 나 때문이냐? 너 때문이지.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이제 법원으로 가겠죠. 즉 소송이 걸린다는 얘기죠. 민사소송이 걸려요. 그런데 이 민사소송이 걸리면 재판부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판부가, 야, 법전에 1항, 2항, 3항, 4항에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사람 살면서 생기는 이런 분쟁들이 어떻게 법률에 딱딱딱딱딱 들어맞겠어요? 이게 애매하게 안 들어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애매하게 안 들어맞는 경우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 민법에서는 꼭 법률만 사용하진 않습니다. 물론 상위법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법률도 법률에 기반해야 되지만, 법률에
딱 없어도 법률에 딱 없어도 어떻게든 야 네가 좀 더 잘못했고 네가 좀 더 피해 받고 야, 네가 좀 더 뭐 얘한테 뭘 좀 줘야 되겠네 뭐 이런 결론을 내줘야 돼요 민법은. 그래서 공법하고는 다르게 공법에서는 법률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공법은 특히 형법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없으면 죄형 법정주의라 해서 법률에 이것이 범죄다라고 써 있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범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법률에 이럴 땐 이렇게 처벌한다고 써 있지 않으면 제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은 그래요. 근데 민법은 안 그렇다는 거죠. 민법은 자, 개인 간의 법적 문제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법률로 만들어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우선시하되 만약에 법에 딱 정해지는 게 없다면 관습법. 야,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대로 그렇게 해왔어. 이런 거죠. 이게 관습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대부분 그런 케이스는 다 그냥 그렇게 해왔어. 그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그렇게 대충 그렇게 해왔어. 다 그렇게 해왔어. 이런 게 이제 관습법이에요. 그게 이제 법리로서 인정받으면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옛날에 그런 거. 지금은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법적으로 법에 없던 게 이런 권리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상가 권리금? 상가 권리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를 들어 내가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무슨 떡볶이지? 우리 학교 앞에 떡볶이집 3개 있잖아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인수한다고 쳐봅시다. 자, 제가 그 중에 하나 떡볶이집을 하나 인수할 거예요. 그러면 어, 거기 들어갈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걸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 떡볶이집 건물 사장님한테 그 떡볶이집 그 자리를 사는 거죠, 제가. 엄밀히 얘기하면. 떡볶이집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법률 관계로는 떡볶이집이 있는 그 건물 주인한테 현재 있는 떡볶이집 그 상가를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임대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그동안 거기서 장사하시던 떡볶이집 사장님은 거기에 들였던 인테리어 비용도 있을 거고 거기에 단골 손님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뺏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동안 여기 장사하시면서 단골 만들어냈던 거, 또 여기 있는 뭐 인테리어 비용, 뭐 이런 것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게요 하면서 그걸 무형의 자산으로 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권리금이라고 불러요. 그걸. 근데 이 권리금은 원래 법으로 권리금을 줘야 된다고 써있진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 쭉 그런 권리금을 줘왔습니다. 그동안 쭉. 그동안 쭉. 그래서 28번. 예, 그래서 뭐 한 가지 옛날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저희 누나가 옛날에 어, 이쪽 아니고요. 아무튼 누나 살던 그 동네에 여자 고등학교였는데 되게 큰 사립 여자 고등학교였어요. 여자 고등학교 앞에 떡볶이집을 열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떡볶이를 팔면서 이름이 열라떡볶이였는데 떡볶이집 이름이 열라떡볶이였어요. 그래서 이 열라떡볶이집을 열어가지고 3개월인가 4개월만 장사를 딱 했어요.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장사를 딱 하면서 애들한테 떡볶이를 좀 퍼준 거죠. 떡볶이를 좀 퍼줬어요. 많이 준 거죠. 그리고 재료도 안 아끼고.
그리고 약간 유행어를도 만들었어요. 열라 떡볶이 열라 맛있어. 뭐 그래가지고 그 떡볶이 집에 애들이 아주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 애를 알바생도 썼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떡볶이 집이 막 바글바글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떡볶이 집이 엄청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이 아 이걸 나한테 파세요. 그래서 한 3개월 장사하고 권리금을 엄청 많이 챙겨서 빠져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걸 권리금 장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이게 일종의 사기법 사기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약간 사기성이죠 사실은. 우리 누나는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장사를 한 거니까 엄청 재료도 안 아끼고 엄청 애들 많이 퍼주고 그래서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을 수 있었지만 거기서 난 떡볶이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돼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해주겠죠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이 그만큼 비싼 권리금을 주고 그 장사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권리금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31분 여기까지 왔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법에는 권리금이라고 써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해왔다는 거죠. 권리금이라는 거 좋았던 거고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통용됐던 거죠. 이런 것들이 관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처음에는 관습법의 형태로 얘기하다가 자꾸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자꾸 생기니까 나중에는 권리금을 인정해주는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튼 관습법이라는 게. 자, 근데 만약에 관습법에도 애매해. 관습법에도 애매해. 그러면 이제 조리를 바탕으로 이 조리라는 걸 바탕으로 또 판단합니다. 자, 조리, 사물의 본질적 법칙, 본성, 도리, 사람의 도리, 사람의 이성. 야,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게 조리.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법에 없어도 야 인지상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인지상정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민법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걸리면 어떻게든 결론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법률 기본적으로 법률 근데 법률에 해당이 없어 아 그러면 그 다음에 관습법 그럼 관습법 찾아봐 관습이 그동안 어땠어 우리 사회 통념이 어땠어 아 근데 이것도 애매해 그럼 조리까지 가는 거예요 야,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내준다 어쨌든 결론을 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갖고 왔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제가, 지우면서 얘기할게요.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우리 출석을 이제 체크를 하고 이러다 보니, 수업 시작하고 한 5분에서 10분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또 링크 띄워주고 뭐 이런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어, 한 35분 정도만 찍으려고 해요. 지금 35분. 길어도 40분 안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법률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신의성실의 원칙 114페이지. 자, 그럼 신의성실의 원칙은 뭐냐? 신의성실의 원칙은 뭐냐?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런 겁니다. 어떤 계약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신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행동은 신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법률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신의성실의 원칙 예 제가 지금 법사전 법률용어사전 아직도 아날로그가 좋아요. 이런 사전 보는 게 좋아요. 자,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 신의를 지켜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장사를 하고 하겠어요. 어떻게 서로 믿고 하겠어요. 이게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반하게 되면 어, 권리 남용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오늘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 참 운 나쁜 씨, 운 나쁜 씨가 있는데, 자, 운 나쁜 씨가 자신의 건물을 전행운 씨에게 20억 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잔금 5억 원만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법 배우면 자꾸 이제 이런 거 자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잔금 5억 남았다는 거 뭐 금방 아는 사람들 다 알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은 3단계를 거칩니다. 1. 계약금, 2. 중도금, 3. 잔금. 그럼 몇십억, 20억짜리를 20억을 한 방에 빵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부동산 이런 게 딱 주는 순간, 빵 주는 순간 무슨 휴대폰 사듯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막 몇천만 원, 최소 몇천만 원, 뭐, 더 싼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 몇천만 원, 몇억 원, 몇십억, 몇백억 짜리들이, 몇천억짜리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은 기본이 3단계예요. 계약금 10%, 계약금 10%,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중도금과 잔금, 계약금의 비율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렇게 조율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만약에 계약금 10%를 냈는데 내가 계약금 10%를 냈는데 내가 파기했어? 그러면 내가 돈 날리는 거지. 돈 날리는 거예요. 계약금까지는 계약금 준 요 정도에서는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어, 일종의 보증금 성격이니까 계약금까지는. 근데 보통 중도금까지 여기 지금 잔금 5억 원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도금까지 들어간 거예요. 20억, 25억, 20억 중에 지금 15억까지 들어갔잖아요. 이 상태는 거의 이거는 계약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잔금 5억 원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부동산까지 치솟아가지고 솟아가지고 건물 가격이 5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양반 지금 30억 이거 날린 거잖아요. 운 나쁜 씨. 이거 얼마나 환장하겠어. 그래서 그래서 야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줄게. 보통 20억짜리였다면 계약금이 2억 원이었겠죠. 2억 원에 내가 2배 줄게. 4억 줄 테니까 4억에다가 네가 잔금 준 것까지 그러니까 얼마겠어? 15억에다가 네가 나한테 준 거 15억인데 거기에 2억 더해서 17억 줄게. 그러니까 너 2억 번 거잖아. 뭐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이렇게 해도 될까? 라는 겁니다. 자,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이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지금 2단계는 계약이 체결돼서 20억이 다 오고 가고 그러니까 계약이 완전 체결된 건 아니에요.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줬다고 해서 계약이 완전 체결된 건 아니에요. 계약 단계가 3단계 부동산은 3단계 가는데 여기 중도금까지 가면 거의 90% 체결된 겁니다. 90% 이상 체결되었다 해요. 아직 100%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에요. 애매하게도. 자, 어쨌든, 자,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전혜문 씨도, 이거 건물 매입하는 사람도, 끝낼게요. 건물 매입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까면 그냥 깰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계약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했던 그것들을 지켜라. 이게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만약에, 나는 진짜 나 3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래서 운나쁜 씨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소송까지 가보겠어. 어떻게든 나는 계약 깨겠어. 라고 가도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거의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이런 케이스는. 이 케이스에서는 거의 운 나쁜 씨가 패소할 확률이 제가 보기엔 한 90% 나옵니다. 그리고 맘대로 이렇게 깨는 이런 나쁜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까 뭐 있었죠? 예, 권리남용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대부분 법원에 가면 너 권리남용이야 이건. 그래서 넌 안 돼. 잔금 5억 받고 부동산 넘겨. 아마 이렇게 판결날 가능성이 한 90%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수업은 또 짧게 한다고 벌써 40분이 됐네. 다음 시간 최대한, 다음 수업 또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아유,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1.25배속으로 들으세요. 1.25배속으로. 예, 빠이빠이 하겠습니다.